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 중동에서 중요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리아 새 정부를 꾸리려고 하고 있지요. 자, 이때에 좀 큰 변수가 좀 작용한다고 하는데 일단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시리아 내부에 의한 것이고요. 하나는 시리아 외부에 의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의 역할이 어떤지,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팅할 존재는 두 존재인데요. 어디냐? 바로 튀르키예와 쿠르드족입니다. 현재 시리아 반군이 지금 새 정부를 꾸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튀르키예의 역할이 좀 컸거든요. 물론 반군들의 점령 활동 그리고 그들의 시리아 내에서의 움직임 물론 중요했지만 튀르키예의 역할 좀 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내부에 있는 쿠르드족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들은 그 다른 반군하고의 역할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쿠르드족 자체의 튀르키와의 역할 그리고 관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리아 새 정부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냐 그게 어렵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존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제가 돼 있긴 해요. 이 두 존재가 매우 새 정부 구성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 전제를 좀 깔고 이번 기사 설명과 함께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12월 23일 기사인데요. 튀르키예는 쿠르드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시리아 현재 영토 내에 쿠르드족이 분포합니다. 특히 시리아 북부와 북동부에 쿠르드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들은 오랫동안 튀르키예랑 싸먹었거든요. 서로가 엄청 물어뜯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로서는 새 정부로서는 쿠르드가 그렇게 우호적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우호적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영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리아 내 쿠르드 세력을 좀 끌어안고 연합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력은 존재하겠지만 그 사이에 튀르키예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배경을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튀르키예 외무장관인 하칸 피단이 다마스커스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아무래도 시리아 수도죠. 시리아 새 정부가 구성되는 곳도 역시 다마스커스고요. 아무래도 수도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시리아 리더를 만났습니다. HTS 시리아 반군의 리더이죠. 네, 그래서 그 샤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졸란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었죠. 아무튼 그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 알 아사드 정권, 시리아 기존의 정권이 붕괴된 이후 외무장관으로서는 처음 방문한 셈이다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시리아 정부가 무너진 다음 외무장관으로서는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처음 온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튀르키예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분석이 될 수 있겠죠. 당장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발언은 튀르키예 외무장관 하칸 피단의 발언입니다. 당연히 튀르키예의 요구를 튀르키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겠죠. 자, 시리아에 다가오는 미래, 앞으로 시리아 새 정부가 세워진다면 거기에서는 쿠르드군 조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YPG는 해체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YPG가 뭐냐면 결국 쿠르드족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리아 반군 중에 시리아 북동부에 분포하는 SDF, 시리아 민주군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카드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무튼 결론은 그 시리아 민주군의 주축이 쿠르드족입니다. 네, 쿠르드족이고 SDF를 이끌고 가는 주요 세력이 여기 나오는 YPG, 즉 쿠르드족과 관련된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튀르키예가 보기에는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상 이 시리아 내에 있는 쿠르드족의 분포가 튀르키예 국경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제든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쿠르드족이랑 튀르키예는 정부는 매번 갈등의 연속, 그 유혈 사태도 많았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튀르키 기준으로 YPG, 인민수호부대라고 부르고요. 특징상으로 봤을 때는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입니다. 네, SDF를 이끌고 있는 그런 존재고요. 이들은 PKK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튀르키 외무장관이 했던 얘기고요.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려운데요. PKK는 주로 그 튀르키예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뭐 시리아, 뭐 이라크, 레바논 이런 데도 분포한다고 하는데 시리아도 물론이고 네, 현재 튀르키예랑 정말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는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는 존재가 PKK입니다. 특히 튀르키예 내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 PKK도 결국 쿠르드족의 모임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시리아에 있는 YPG랑 한 통속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쿠르드족에서 나온 집단은 맞습니다. PKK는 1978년인가요? 70년대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이후로 계속 튀르키예와 그 튀르키예 그 남동부 지역에서 특히 많이 싸워왔던 그런 존재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쿠르드족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입니다. 예, 그렇긴 한데 튀르키예에서는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죠. 튀르키예 남동부에 어쨌든 튀르키예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분리 독립을 시켜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봤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PKK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기준으로는 이 튀르키예 남동부는 원래 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던 그리고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미국, EU, 그 유럽연합은 PKK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야 뭐 많은 요인이 있죠. 뭐 이미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외국 홈페이지 들어가 봤을 때 튀르키예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 봤을 때 그렇게 원문으로서도 테러 조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어, EU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유럽에 있는 유럽에 있는 튀르키예 시설, 뭐 외교 공간 그런 게 있겠죠. 거기에 PKK가 테러를 일으킨 그런 이력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도 같은 맥락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별표돼 있고 뒤에 설명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기사글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글들은 전부 아, 원문에 있는 그 영어 기사를 한국어로 요약 번역한 것인데 이 별표 뒤에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께 부연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아 북동부를 국가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쿠르드족이 거의 끌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그 다른 소수민족도 많이 있지만 이 쿠르드족이 주요 민족입니다. 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런데 SDF를 주로 리드하고 있는 게 YPJ, 메이플 YPG인데 이게 역시 쿠르드족이 구성되어 있는 민병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PKK의 근거지는 주로 튀르키예고요. 남동부 쪽이고 그 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튀르키예 남동부, 시리아 북동부, 북부, 이라크 북부 이쪽에 쿠르드족이 많이 분포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레바논도 쿠르드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계속 용납을 못한다라는 그 이름 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제목은 이것도 제가 직접 지은 겁니다. 내용을 통해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튀르키예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과 SDF 그 시리아 민주군 SDF는 주로 쿠르드족이 주로 리드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죠.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쿠르드가 리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대강 표시하고요. 뭐 어법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쿠르드가 리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쿠르드족이랑 튀르키예는 역사적으로나 지금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매우 극렬한 대립 관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시리아 반군이라 하더라도요, 이 반군, 튀르키예를 지원하는 반군이랑 거기에 반대하는 반군은 서로 시리아 반군은 맞지만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시리아 리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시리아 행정부와 YPG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알고 계시겠죠. 이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시리아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죠. 튀르키예는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구성된다면 여기서 쿠르드 세력은 배제가 되거나 무력화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시리아 행정부랑 YPG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들의 쿠르드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 YPG 이런 존재들에 대한 뭔가 해체, 디스밴드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장된 영토 보전, 주권 보장 조치를 취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역시 튀르키 외무장관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가까운 미래에 YPG는 해체되어야 한다.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더 이상 시리아 민족 전체에 위협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이것들 다 튀르키예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튀르키예 정부로서는 이런 말을 할 만합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옳지 않다를 떠나서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법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YPG가 이끌고 있는 SDF, 시리아 민주군, 이들은요, 어떤 역할을 했나 보겠습니다. 일단 그 시리아 내전을 틈타서 시리아 전역에 거의 많은 지역에 IS 군대가 있었죠. 이슬람 국가 아주 그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 SDF가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손잡아서 이 IS 군대 격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뉴스로 많이 봤었고요. 그진 핵심 세력이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그 당시에 잡았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잡았을 수도 있는데요. IS 대원들을 감옥에 많이 보냈는데 그것들을 지금도 SDF가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역할을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피단 말씀드렸죠. 피단 이제는 좀 피단 정도도 한번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튀르키 외무장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의 행정부, 뭐 바이든 행정부겠죠. 지금으로서는 계속 SDF 등의 뭐 쿠르드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유야 명목이야 뭐냐 시리아 내에 있는 또 그 이슬람 국가 IS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그런 것이 드러나고 일어나는 순간 또 미국은 여기 또 지원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동에서 좀 계속 발을 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IS의 재발을 막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SDF를 도와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SDF에 대한 정책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거죠. 특히 근래에 얘기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로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튀르키예가 좀 반대하고 테러 조직으로 반대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SDF를 미국은 도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차려지면은 뭔가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SDF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사령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SDF 사령관 아슬룸 압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쿠르드족이 구성되고 있는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반군이 되겠습니다. PKK는 말씀드렸죠. 쿠르드족 노동자당입니다. 주로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많이 튀르키예랑 대응하고 있는 그런 군대 모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SDF 역시 쿠르드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시리아 내 반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하죠.
같은 쿠르드 중심, 이것도 쿠르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 PKK의 궁극적인 목표, 네, 쿠르드족만의 나라를 만드는 거였죠. 초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은 좀 노선을 조금 변경시킨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민주주의의 나라, 뭐 인권이 보장된 나라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무튼 자, 그리고 SDF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IS 세력 축출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튀르키예와 휴전 합의가 되면은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지금 PKK 역시 SDF처럼 IS 세력의 축출, 그런 IS 세력이 축출됐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고, PKK가 상당수가 튀르키예에 있죠. 남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튀르키예와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무튼 간에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구성할 때 어쨌든 튀르키예도 시리아 세력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시리아 내에 있는 이 반군 세력하고도 조율이 필요하니까요. 휴전 합의가 될 여지가 있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PKK 상당수들이 쿠르드족이라고 했죠. 그들이 원래 시리아 땅에 있던 쿠르드 영토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튀르키예에 분포하고 있는 PKK의 쿠르드 세력들이 시리아로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PKK와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 분명히 뭐 그 사령관 자체는 부인을 했지만은 민족적으로나 목표성으로 보거나 매우 비슷한 게 많죠. 이 정도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시리아 최통치자 AGTS 반군의 지도자죠. 이는 튀르키예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이상 튀르키예와 대치하고 있는 SDF에게는 불리한 입장이다. 이것도 이해가 당연히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반군 세력들 간의 알력이 존재하는데 그 중심에는 튀르키예가 있다. 그래서 시리아 새 정부를 구성하는데 튀르키예의 어떤 위치, 위상, 역할 이게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튀르키예의 대응으로 해서 시리아 새 정부 구성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그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튀르키예의 시리아에 대한 태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시리아 동맹 세력, 일단 HTS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주요 반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세력과 함께 플러스 SNA라고 해서요. 시리아 국민군이 있습니다. 주로 시리아 북부에 많이 분포하는데요. 이 두 세력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시리아 동맹 세력은요. 그들과 함께 북부 쿠르드 쪽에 대해서 뭔가 공세에 참여했던 적도 있고 튀르키예도 역시 이 시리아 북부에 내려와서 쿠르드족을 공격한 적이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경을 따라서요. 시리아 영토의 광대한 지역을 통제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시리아 지금 제가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자, 100% 맞는 건 아닌데 대강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파란색, 초록색이 시리아죠. 시리아 북부, 노란색 영역 대충. 여기가 보통 이제 SNA, 그러니까 시리아 국민군의 영역인데 여기에는 사실상 튀르키예군이 주둔했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네,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초록색 부분이 SDF 구역이죠. 네, 그 시리아 민주군, 쿠르드족이 주로 분포하는 곳인데, 튀르키예는 계속 이 초록색, 밝은 초록색 영역을 계속 공세를 펼쳤다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노란색 세력과 함께, SNA, 그렇죠? 이 노란 세력과 튀르키예가 연합을 했어요. SNA 자체가 또 튀르키예에 친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SNA든 튀르키예든 이렇게 많은 국경에 걸쳐서 시리아 민주군을 계속 뭔가 공격하고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색깔을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잉크색, 빨간색. 됐습니다. 자, 튀르키예 정부는 아무래도 아사드 정부 축출을 일단 원했던 입장인 것 같고 50여 년간 잔혹한 통치의 종식을 환영한다라고 기사에 쓰여 있습니다. 아무튼 아사드 축출을 위해서 반군을 지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애초에 아사드 정부 자체도 뭐 튀르키예랑 그렇게 연관이 깊은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튀르키예랑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런 튀르키예를 그 총성을 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군이 또 아사드 정부를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튀르키예로서는 이렇게 반군을 지원하면은 아사드 정부를 약화시키고 튀르키예 영향력이 시리아에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리아로 귀국을 희망하는 수백 명의 이주민, 아마 난민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언젠간 그들을 시리아로 다 보내고 싶을 입장일 겁니다. 왜냐? 튀르키예가 지금 튀르키예 안에 수많은 시리아 난민이 있죠. 아무래도 시리아랑 또 국경도 붙어 있고 하다 보니 튀르키예는 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건데 그들로 인해서 뭔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는 거겠죠. 경제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시리아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좀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시리아 재건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꾸려질 텐데 그들 역시 시리아 재건을 하려고 하겠죠. HTS 반군 중심으로 한 그렇죠? 네, 튀르키예 정부 역시 시리아 재건을 돕겠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 결국 이 시리아 재건을 도움으로써 시리아 난민들이 더욱더 다시 시리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자리를 잡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 아사드 정부에 부과했던 모든 국제 제재는 빨리 제재해야 될 것이다. 난 이게 지금 제재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좀 수정할게요. 자, 해제. 제재가 해제겠죠. 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사드 정부에 부과했던 기존에 시리아 정부에 부과했던 제재는 빨리 해제시켜라. 그래야 시리아 재건이 빨리 될 것이고 그리고 튀르키예 자국에 있던 시리아 난민들, 이주민들이 빨리 시리아로 돌아갈 것이고 쿠르드 역시 시리아로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뭔가 그 튀르키예가 이 행정 관리하는데 사회 통치, 뭐 치안 관리하는 데도 좀 유용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시리아 리더인 샤라, 네, HTS 수장이죠.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며칠 안에 국방부와 새 군대 구조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겁니다. 현재 그 시리아 리더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반군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리아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튀르키예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SNA, 본인들의 HTS 역시 튀르키예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죠. 그리고 SDF가 인구는 많지 않을 수 있겠는데 SDF가 관할하고 있는 영토가 넓어요. 시리아 민주군이 쿠르드 중심으로 된 그들의 군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쿠르드족들이 무장 해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부군에 투입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쿠르드군들이 어느 정도 반발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엔 또 시리아 정부 구성, 군대 구성에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리아 리더의 발표에 좀 귀를 기울일 예정이고요. 튀르키예 역시 여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시리아 새 정부를 구성할 때 쿠르드족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와 쿠르드, 하나는 외적인 부분, 하나는 내적인 부분. 그게 또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존재를 언급하는 겁니다. 자, 지금 부분부터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새로운 그 시리아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 리더, 샤라 혹은 뭐 졸란이라 부르는 이 인물, 복잡한 생각을 하겠죠. 일단
네, 튀르키예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리아 내전 당시에도 계속 튀르키예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뭔가 긴밀한 접촉을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지원도 해주고 지지도 했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튀르키예가 좀 깊이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튀르키예의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좀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새 리더는 어쨌든 이 시리아 영내를 다 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쿠르드족하고의 갈등도 좀 많이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쿠르드족과 쿠르드족이 솔직히 좀 우호족이지 않겠지만은 쿠르드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로 같이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튀르키예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쿠르드족을 새로운 시리아에 배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튀르키예가 매우 적대시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SDF를 이끌고 있는 YPG 이 세력을 디스밴드 해체시키고 싶어하는 튀르키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튀르키예가 어떻게든 좀 이 시리아 정부 구성하는데 간섭을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은근히 친교지만 좀 불편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반박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튀르키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국경의 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의 치안이 매우 중요하죠. 네, 튀르키예가 보기에는 그들 정부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빨리 시리아로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국내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재건시키고 싶어 할 것이고 거기에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재건을 도와줌으로써 시리아 새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도 크게 작용시키고요. 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튀르키예 정부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요, 당연히 그 튀르키예 남동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쿠르드 세력 역시 시리아로 많이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STS의 시리아 통치를 지지하죠. 계속 STS를 뭐 간간히 지지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쿠르드 세력에 대한 강경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 쿠르드 세력이 약화가 되고 무력화되는 것은 튀르키예 경제 안보에 직결됩니다. 네. 물론 시리아 난민도 많이 시리아로 가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어쨌든 간에 뭐 이념이든 민족이든 어쨌든 간에 그 튀르키예 남동부에는요 관광할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는요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만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거든요. 여기가 나름 뭡니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석유 자원 많이 분포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튀르키예로서는요. 네, 하필 거기 쿠르드족들이 많이 분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쿠르드족 여기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PKK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투쟁하고 있고요. PKK가 이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안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하기 위해서라도 쿠르드를 약화시키고 특히 시리아 내에 있는 쿠르드 역시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이 언제 다시 튀르키예로 뭔가 그 위협과 튀르키예가 보기엔요. 뭔가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나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나 언젠가는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이 튀르키예 정부는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쿠르드로서는 봤을 때 네, 오랫동안 자신들의 근거지였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북부, 이란 북서부 대충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빨간색 제가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이렇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여기 이란입니다.
위에 있는 I는 이란, 밑에 있는 I는 이라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나라에 대충 걸쳐가지고 쿠르드족이 많이 분포하는데 이들 근거지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뭐 근현대 시대가 지나오면서 뭐 프랑스, 뭐 영국 등이 오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또 그 오스만 제국 때 멸망하다가 또 튀르키예가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쿠르드족이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하나의 역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그들만의 뭔가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간에 튀르키예 간섭 배제를 요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더러는 독립국가를 설립하는 그걸 원하는 세력이 존재한 특히 튀르키예에 있는 PKK 이들이 진짜 이것을 정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PKK는 튀르키예만 있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튀르키예랑 많이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SDF는 상대적으로 뭐 쿠르디스탄에 대한 열망이 많다 이런 기사를 많이 못 보긴 했는데 PKK는 좀 내용 많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쿠르드족과 튀르키예의 관계 때문에 시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단일 정부 만드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많은 변수가 있지만 튀르키예와 쿠르드의 변수, 새 시리아 정부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의견도 있으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 유의미한 소식을 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